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이런 익명의 공간을 통해 저의 얘기를 할 일은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말수도 적은 편이고 내성적인 편이에요. 친한 친구도 몇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저의 얘기를 큰맘 먹고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래에 저는 30평생 살아온 인생에서 나름 큰일을 겪었거든요. 사연을 즐겨 들으면서도 설마 이런 일이 내 일이 될까 싶었고, 앞으로 결혼해 살아야 하니 다른 분들의 경험을 조언 삼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드라마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 약속했던 사람과 파혼했습니다. 웃긴 건요, 파혼 얘기를 먼저 입에 올린 쪽은 우리 쪽이 아니라 예비시댁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일방적으로 파혼 선언한 시댁의 이유가 참 어이없고 속물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볼 것 없는 집안에다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빌붙어 살 것 같다나요? 이런 이유로 파혼하는 분들이 과연 계실지 모르지만 저의 사연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비 신랑하고 저는 사귄 기간이 짧지 않아요. 20대 중반 친구 소개로 만나 5년 정도 사귀었고,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급여도 그럭저럭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 쪽은 중소기업 연봉 3천대 중반, 저는 경력이 더 길어 4천 중반 정도 받아요. 저도 여자로서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공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년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나름 탄탄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비 남편은 아버님이 장손이고 아들 하나뿐인 집안의 외동입니다. 저는 시집간 언니 한 명이 있습니다. 저만 결혼시키면 우리 부모님은 걱정이 없다고 하셨고, 결혼 약속한 해에 우리 집에 미리 인사도 드렸고요. 그런데 엄마는 남자친구를 보시고는 영 마뜩찮아 하셨던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몰랐겠지만 사실 저 29 되던 해부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조르고 조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엄마가 30 전에 저 결혼시킬 생각 없다고 못 박으셨던지라 미루고 미루다가 31 돼서야 인사시킨 거예요. 저도 사랑하니까 결혼 결심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사랑은 했으나 그 사람 없어도 못 살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저 사랑해 주는 게 고맙고 그 사람이 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해서 잘 만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주변 친구들도 늘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아해야 하는데 우리 커플을 보면 헤어질 걱정은 없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갈 인연은 아니었네요. 가만 보면 결혼에 있어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하나 봅니다. 엄마가 큰언니 결혼할 때 형부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인사시켰을 때 자꾸 저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마음에 안 든다나요? 저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점은 이유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 하나 아니면 둘인데 외동이 뭐 어떻다고 그래. 우리도 딸만 둘이잖아. 형제 없는 게 내 남자친구 잘못은 아니지. 그냥 예쁘게 봐줘, 엄마. 성격 좋은 건 봤으니 엄마도 알 거 아니야. 이거사, 결혼하는 게 뭐 성격만 좋으면 힘든 일 없이 다 되는 줄 알아? 엄마가 말하는 건 외동이라서 혼자 짊어질 책임을 말하는 거지. 우리 딸이 같이 나눠질 수 있다고 하면야 엄마가 못 말리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그래. 언니 봐봐. 언니는 장남도 아니고 막내 아들한테 시집 갔어도 시댁일로 얼마나 불려다는지 몰라? 근데 외동은 아무래도 그 집 엄마가 아들 하나뿐이니
얼마나 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많겠어. 아무리 요즘 시어머니들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킨다지만 그게 또 현실에서는 아닌 법이야. 엄마 또 너무 앞서서 걱정한다. 아직 어떤 분인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 마. 듣기로는 사고방식이 엄청 젊고 합리적인 분이래. 적어도 외동아들이라고 오냐오냐 잘한 사람은 절대 아니더라. 엄마가 보니 그래. 남자가 너무 착하기만 해도 못 쓰는 거다. 보니까 온순하고 착한 것이 자기 부모 말 거역도 못하고 잘 듣게 생겼는데 그게 뭐 좋기만 한 줄 알아? 엄마가 100번 말해봐야 너는 몰라. 직접 겪어봐야 알지.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에게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저를 많이 위해줬으며 다정했어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눈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면을 볼 정도로 깊이가 있는 건지 엄마는 결혼하겠다고 마냥 들떠있는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며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 귀에는 엄마의 걱정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만약 엄마가 걱정하시는 대로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착한다거나 바라는 게 많다거나 며느리에게 아들 빼앗긴 것처럼 군다거나 하면 저도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기준 상식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남자친구 만났을 때 형제 관계라든가 부모님 하시는 일이라든가 사는 곳, 하는 일 당연히 물어보시는 거니 그 정도 질문하시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겠다는데 적어도 어떤 집안인지 어찌 자란 아이인지는 부모로서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좀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스타일인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의 첫인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식사하고 나서도 거의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고 했지? 둘이 맞벌이하면 먹고 살기 힘들지는 않겠구나. 너도 결혼하면 일 그만둘 생각은 없는 거지?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취직하듯이 직장 그만두는 젊은 애들이 참 많더라고. 사실 그렇잖니. 여자도 일하고 돈 벌어야 큰 소리도 치고 하는 건데. 안 그러니? 그럼요, 어머니. 저도 정규직 된 지 이제 겨우 2년째라 아이 낳고도 그만둘 생각 전혀 없어요. 젊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보기보다 아주 야무지구나. 근데 혹시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니? 네. 엄마는 주부시고 아빠는 작은 책방 하셔요. 1년 전에 퇴직하시고 차리셨어요. 아빠 꿈이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거라 엄마도 별 말씀 안 하시고요. 요즘 책방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리시네요. 아빠가 책방을 하신다는 말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대형 서점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서점이라는 게 사실 사양 산업이니까요. 책방? 어머, 나는 퇴직하고 책방 차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 다들 돈 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니.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건 안 하시고 어찌 책방을 차릴 생각을 하셨다니? 아버지가 참 소신 있는 분이시구나. 굳이 돈을 바라보고 하는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자아실현이랄까요? 두 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고 언니도 시집갔고 이제 저만 남았으니까요. 두 분은 노후의 소일거리처럼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빠 재정 상황은 잘 몰라서요. 얼마 남는 장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빠가 소신 있는 분이라는 건 맞는 말씀이시네요. 책 팔아서 월세는 감당하신다니? 아무리 소신 있게 좋아하는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돼야지. 혹시 자식들이 도와주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걸요. 저희 부모님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 없으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혹여 기분 나빠하지는 마.
나도 아들을 달랑 하나만 가진 입장에서 장가 보낼 때 며느리감으로 생각해 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런다. 사실 별것도 없어. 그저 둘이 벌어서 열심히 모으고 양가 부모님 부양하느라 니들이 힘들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큰돈은 못 보태준다지만 나중에 내 덕 볼 일 분명히 있을 거야. 왜인 줄 아니? 내가 원룸 2개 월세 받고 있거든. 나중에 아들 물려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예전부터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거야. 이 정도는 해놔야 나도 아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없는 시댁보다는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물려줄 수 있는 시부모가 좋지 않겠니? 우리 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처가도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는 거고. 안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는 월세 받고 있는 원룸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우리 집 가정 형편에 대한 걱정을 슬쩍 내비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대고 사는 형편은 아니라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걱정을 내비친다 생각하셨는지 어머니에게 별 걱정을 다 한다며 나무라시긴 했습니다. 어이, 이 사람 오늘 처음 인사 온 며느리한테 뭘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나 아들한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보아하니 새아가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똘똘하고 직장 잘 다니고 그럼 된 거 아닌가? 당신 어지간히 물어봐. 오늘 식사하다가 며느리 체하겠어. 그런데 예비시댁 서열 1위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눈까지 흘기면서 아이고 여보, 나는 유난스런 시어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동아들 유세 떤다고 며느리한테 밉보일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데.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이 정도도 못 물어봐요? 혼사가 뭐요? 1년지 대사 아닙니까? 이날 이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에요. 어느 집안 자식을 며느리로 들여야 하는지 당연히 자세히 물어봐야지. 당신은 가만히 있기나 해요. 내가 며느리 흠잡자고 이래요? 나도 사람 볼 줄은 알아요. 어머니 말에 아버지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어머니 말이 맞는다는 듯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안 하셨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남자친구에게 들은 거지만 원래 시댁은 예전에 잘 살지 못했대요. 아버님이 사업병 걸려서 이런저런 일로 다 말아먹었는데 집까지 빚쟁이들한테 다 넘어가고 난 뒤 어머님이 2팔 걷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어머님 덕에 빚도 다 갚고 이만큼 살만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께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신대요. 아직도 용돈 받아 쓰시고 어머니는 아끼고 아껴 살면서 얼마 전에 한 달 월세 50만 원씩 받는 다가구 원룸을 2개나 경매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더 기세등등해지셔서는 간혹 아버지랑 싸우면 내쫓아버리겠다는 말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무런 정보 없이 어머니가 저에게 우리 친정 형편을 물으셨다면 글쎄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남자친구에게 하도 들은 얘기가 많아서인지 그다지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집도 엄마 아빠 입장이 바뀌었다 뿐이지 지금 먹고 살만해질 때까지 우여곡절 많은 집안에 들어가거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재직 중에 큰 사기를 당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큰언니 대학 입시 앞두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 꽤나 큰 금액을 아빠가 부동산에 투자하셨다가 사기를 당한 걸로 알아요. 다행히 집은 안 넘어갔는데 대출은 다 끌어다가 투자하는 바람에 꽤나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대학교도 장학금 받는 곳으로 하향 지원했고 집도 줄여서 이사 갔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게 우리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갑자기 기울었을 때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내어 싸운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셨지만 그때는 아르바이트까지 하시면서
학비랑 생활비 보태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늘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다행히 제가 대학 가고 나서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물론 아빠가 탄탄한 직장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친가에서 조부모님 돌아가시며 아빠 형제들이 상속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빠가 얼마나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뭘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부족한 거 없이 살지만 떵떵거리며 살 정도로 잘 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두 분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 낭비라는 걸 모르세요. 제일 낭비하신 게 아빠, 엄마, 중형차 정도? 그 밖엔 자식들 외에는 돈 쓸 줄 모르는 분들이십니다. 아빠는 퇴직 후 책방하시면서 처음으로 돈을 쓰고 싶은데 써본다는 말씀을 하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빠도 저와 언니에게 물려받으신 재산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늘 우리 자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중요시하시고 물려줄 건 성실한 뿐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형편이 좋아지고 나서 아르바이트에서 학비 보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학비 도움은 받았지만 용돈은 손 벌리지 않고 제가 벌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 졸업 후 공기업의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부모님은 두 분 다 자식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두 분이 재미있게 사셨습니다. 언니 시집 보내고 저만 시집 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엄마 눈에 안 찬 탓에 30 넘어까지 결혼을 미룬 거죠. 그런 사정은 예비시댁에서는 모르셨어요. 굳이 엄마가 예비사위 맘에 안 들어한 이유를 말할 수도 없었고요. 어쨌든 우리 친정엄마도 과거 마뜩찮게 생각할 때 마음을 떨치고 마음을 여시고 나서는 예비사위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 날짜도 정하고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도 정하는 거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견례 전에는 딱히 결혼 비용으로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파혼은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 일이죠. 그러고 보니 상견례 전 결혼 날짜를 양가 합의하에 먼저 정하면서 살짝 이견이 있기도 했어요. 지금은 생각이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성격이 꼬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때려치웠어야 하는구나 싶어요.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 결혼 날짜는 무조건 남자 쪽에서 정해야 하는 거라면서 미리 날짜를 몇 개 보내셨습니다. 결혼 날짜만이라도 상견례 전에 잡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시어머니가 결혼 날짜로 잡았으면 하는 날이 하필 우리 엄마 생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날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신 챙기자고 결혼을 다른 날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굳이 엄마 생신이 앞으로 내 결혼기념일과 겹쳐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는 친정엄마 생신과 겹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2개의 날짜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는 날을 다시 잡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필 우리 엄마 생신날이 우리 결혼 날짜 받은 몇 개 중 가장 베스트라며 꼭 엄마 생신과 겹치는 날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잘 말씀드려달라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며 곤란해하길래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했어요. 결국 설득 끝에 어머니가 다른 날로 하라고 하셨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연히 결혼 날짜 겹친 거라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엄마 생신날로 굳이 결혼을 고집했던 이유를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부모님께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혹여 사소한 일로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결국 상견례 자리까지 끌고 가 부모님에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들었으니 제가 참 못난 딸인 건 맞습니다. 파혼하고 나서도 제가 상견례 전에 시어머니의 저런 심수를 큰 고민 없이 간과한 건 후회하고 있어요. 이후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는데 아빠가 상견례는 신부 쪽에서 대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아빠가 운영하시는 서점 건물 2층에 괜찮은 퓨전 한식당이 있는데 룸도 있고 코스 요리도 있어서 상견례 장소로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특별히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좋은 재료도 돈 더 주고 준비해놨어. 시부모님이 해산물 좋아하신다며? 최고급 완도산 전복이랑 문어 요리도 준비하라고 해놨어. 신경 많이 썼으니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다. 고마워요, 아빠. 그냥 적당한 한정식집에서 편하게 해도 되는데. 아빠가 우리 딸 시집 보내면 마지막 혼사잖아. 우리 딸 예쁘게 봐달라고 좋은 음식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김서방한테도 잘 얘기해서 상견례 날 부모님 아빠 서점 상가로 잘 모시라고 오라고 전해. 그날 점심타임을 우리 가족이 전체 다 쓰기로 이미 얘기 마쳤다. 어머, 가게 사장님이 그래도 된대요? 우리 상견례 때문에 점심 장사 못 하시면 어째요? 아빠가 알아서 식당 대여하는 비용 계산해 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기왕 우리 쪽에서 상견례 대접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너 그 식당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 곳이라 점심에 예약 안 하면 못 먹는 거 알지? 아빠가 퇴직 후 서점 운영하시는 건물에서 같은 건물 상인분들이랑 모임도 하시고 되게 절친으로 지내시거든요. 저야 아빠 서점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건물 2층 식당 사장님이랑 3층 미용실, 4층 헬스클럽 사장님들이 다들 나이 제일 많은 우리 아빠를 잘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딸 결혼한다고 하니 2층의 식당 사장님이 흔쾌히 그날 통으로 식당 비우고 우리 가족이 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 말했더니 당연히 아빠에게 감사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접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제안이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과 장소를 정하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가 별 말씀 없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날 예비 시어머니가 오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친정아버지 서점도 오늘 가는 식당 1층에 있다며? 설마 싸게 먹으려고 아버지가 거기서 상견례 하자고 하신 건 아니지? 설마 그런 이유는 아닐 거라고 믿는다. 우리 아들이 대접 잘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 말 믿어보마? 어머, 어머니 전혀 아니에요. 아빠가 대접 잘하고 싶다고 일부러 그 시간대에 손님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따로 재료 주문해서 메뉴도 준비했는걸요? 저는 어머니가 저런 생각을 하실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터라 깜짝 놀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뭐 네 아버지 가게도 있다고 하니까 어디 얼마나 대단한 서점을 하시는지 구경도 해봐야겠구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구경해도 되지? 네, 그럼요. 작지만 나름 예쁘게 꾸며놓으셨거든요. 어머니 구경시켜 드릴게요. 암튼 상견례 장소는 아빠가 많이 애써서 준비하신 거니까 오셔서 식사 맛있게만 하시면 돼요, 어머님. 그날따라 뭔가 가시 돋친 듯한 어머니 말투가 거슬렸지만 중대사를 앞두고 예민하신 건가 보다 하고 어머니를 살살 달래가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필 상견례 당일날이라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우리 친정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리지도 못했고요. 그날 점심 무렵 예비시댁 가족들이 상견례 장소로 도착하셨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우리 아빠 서점을 구경시켜 드릴 마음에 저는 부모님보다 먼저 아빠 서점에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서점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씩씩거리며 화가 나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를 비롯 시아버지는 어머니 눈치를 보고 계셨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는데 하필 그날따라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었나 봐요. 4층 상가 건물이긴 한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부득이 주변에 주차할 곳을 찾아 한참 도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날도 더운데 죄송해서 어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주차 공간을 봐놨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를 하자고 우리를 불렀으면 기본 아니니? 이 더운 날 차도 지하에 못 대고 뺑뺑이를 돌게 해? 처음부터 아주 기분이 상하는구나. 대체 멀쩡한 건물에 왜 주차할 곳이 없는 거냐? 응? 오늘이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어머니. 죄송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제가 아차 싶어 사과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손님을 불러놓고 푸대접 받는 것 같다며 한참을 툴툴거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심중을 거슬러서인지 어머니는 제가 아빠 서점을 구경시켜드리는 동안 얼굴을 계속 구기고만 계셨습니다. 보다 못한 예비 시부 역시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아, 이 사람 이제 그만 얼굴 풀어. 오늘같이 좋은 날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예비 며느리 흠을 잡고 그래? 당신 이따가 예비사도 만나서도 그렇게 얼굴 구기고 있을 참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말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얼굴 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비 남편은 아까부터 어머니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머니가 톡 쏘며 저에게 말을 하니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엄마, 아까부터 왜 이리 말을 날카롭게 하고 그러세요? 엄마가 구경하고 싶대서 일찍 와놓고서 여기 장인어른 가게 참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제가 온 김에 몇 권 선물해 드릴 테니 엄마 책 사실래요? 책은 무슨, 돋보기 안 쓰면 보이지도 않는데 책은 무슨. 에휴, 여긴 아기자기가 아니라 구질구질이다. 원 다 쓰러져가는 이런 서점에 뭐 장사가 되겠어? 그러시더니 저에게 앙칼진 목소리로 그냥 식당으로 가자고 앞장서라 하시는 겁니다. 예, 구경할 것도 없다. 딱 봐도 알 것 같아 그냥 식당이나 올라가자꾸나. 보아하니 제대로 된 식당인지 걱정되는구나. 저는 민망함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예배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원룸 월세 자랑을 하시며 우리 친정집 형편을 묻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은 그때 저에게 들은 대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뭔가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상견례 하기로 한 식당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올라가니 우리 부모님과 언니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은 우리 집안 중요한 행사인 만큼 예전에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실 때 입었던 유니폼까지 입고 오셔서 우리 가족과 예비 씨가 식구들 앞에서 손수 메뉴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먼저 자기 부모님을 소개했고 저도 부모님과 언니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니 시집 보내고 경험이 있으셨지만 예비 시댁은 아들이 하나이니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웃는 얼굴이셨는데 어머니는 아까 주차장 사건 이후로 마음이 뭐가 꼬이셨는지 내내 표정이 안 좋은 상태였죠. 친정엄마는 눈치가 빠른 분이라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긴장하신 건지 영문도 모르고 식장 사장님에게 준비한 메뉴를 내오라고 부탁하셨고 예비 시부에게 오늘 식사를 위해 어디에서 무슨 재료를 공수해 와서 특별히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은 고맙다,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인상을 쓰고 계셨죠.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의뢰하는 남의 자식 칭찬을 하셨습니다. 김서방이 참 성격이 세심하고 다정해서 우리 딸한테 잘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아들을 참 잘 키우셨어요. 엄마가 먼저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저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대꾸는 제 기준에서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김서방이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호칭이 참 이르십니다. 뭐 어쨌든 그 말씀은 사실이긴 하네요. 우리 아들은 어디 내놔도 안 빠지죠. 직업 탄탄하지, 얼굴 잘생겼지.
막상 결혼시키려니 아깝네요. 제가 아들이 하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예비 시모 입에서 나온 대답을 듣고 우리 가족 모두 놀라 서로 마주보고 눈만 크게 떴습니다. 설마 이런 농담을 정색하고 하실 리는 없으니 진담이라는 말인데 엄마 아빠도 뭐라 대꾸할 말을 못 찾고 계신 듯 당황한 얼굴이셨어요. 특히 우리 언니는 제 옆구리를 치면서 너네 예비시모 뭐냐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저만큼이나 예비 남편과 시부 역시 당황하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예비 시부는 실언 그만하라는 듯 어머니를 툭 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오늘 할 말을 다 하고 가겠다는 듯한 태도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대개 따님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에 비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오늘 보니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닌 듯 보여서 내가 속이 상합니다. 네? 사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 우리 아이들 결혼 상의하라고 만난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쪽에서 사돈 댁에 무슨 결례되는 행동을 한 건가요? 엄마는 기분이 나쁘면서도 혹여 의도치 않은 결례를 했다면 사과할 요량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결례라면 결례가 맞겠네요. 제가 지금 속은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가슴이 철렁할 정도예요. 올라오면서 보니 댁에서 운영하신다는 책방이 거의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이던데 이런 책방에서 하루 반찬값이 나오기는 하는 겁니까? 아이고 참. 제가 새아가 처음 봤을 때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우리 집은 자식한테 기대지 않을 만큼 여력이 있는 집안인데 혹시 너희 집은 어떠냐고 말입니다. 그때 새아가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한 거 아세요? 근데 오늘 보니 아닌 게 확실하더군요. 저는 월세 받는 원룸도 2개나 있고 집도 대출 없이 자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재산이 다 누구 차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새아가는 뭘 해올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우리 아들이 먹여 살려 할지도 모르는 집안에 우리 귀한 아들을 보내라고요? 저는 이 결혼 허락 못하겠네요. 솔직히 댁에서 우리 아들한테 해주는 거 다 이유가 있었다 싶군요. 딸내미 결혼시켜서 아들 돈으로 먹고 살 생각 아닌가요? 보아하니 이 집 큰딸도 그리 잘 사는 집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언니는 예비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마 언니가 이제 막 2돌 된 아기 키우느라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온 걸 보고 지레 짐작하신 건지 언니가 잘 사는 집으로 안 보인다니요. 우리 언니 공무원이고 형부는 삼성 다닙니다. 아빠와 엄마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이 혼사는 물 건너갔구나 싶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댁에서는 우리가 다 쓰러져가는 책방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반찬값도 안 나오게 생긴 책방 꼴을 보니 그쪽 아드님 등골 빼먹을까 봐 결혼을 못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말귀는 잘 알아들으시네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것 같지도 않으니 우리는 먼저 일어난 게 나을성 싶네요. 얘 아들, 너 여기 와봤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안 한 거야?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떤 아들인데 이런 결혼을 해? 엄마는 뻔히 앞날이 보여서 도저히 이 결혼 못 시킨다. 당장 일어나. 어서! 진짜 대박인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예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될 분도 시어머니 귀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확실히 우리 의사는 전달했으니 더는 말씀드리지 않으렵니다.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하시죠?
니들도 이 결혼 못 시키니까 알아서들 정리해.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는 게 현명한 거다. 뭐하니 일어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 없다고 봐도 되겠죠? 참, 그러시죠. 저희도 듣자 하니 화가 나네요. 우리를 무슨 사위 등골이나 빼먹는 사람으로 보셨다니. 알겠습니다. 파혼하십시다.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면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 엄마는 제일 앞장서서 식당을 나서려고 했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눈치를 보며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눈짓을 했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심각한 상황을 식당 사장님도 대충 오가는 말을 듣고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려는 예비 시모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나가시면 어떡하나요? 계산을 하셔야죠. 어머니는 나가려다 말고 이게 무슨 개소리냐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계산을 하라니요? 먹은 게 없는데 무슨 계산을 합니까? 아니, 사모님. 식당 가서 메뉴 주문해놓고 한 숟가락만 먹으면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도 됩니까?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재료값 든 게 얼만데요? 3인분이니까 40만 원 결제하고 가시면 됩니다. 40만... 오늘 이 자리는 저쪽 댁에서 대접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듣자니 파혼한다고 하시던데 제가 어떻게 이 건물 주인님한테 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오늘 딸내미 상견례 한다고 돈을 얼마나 쓴 줄이나 아세요? 양심껏 내고 가세요. 긴 말 안 합니다. 그때 식당 사장님 입에서 이 건물 사장이라는 말을 들은 남자친구 어머니는 놀란 얼굴이 되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건물 사장이요? 누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죠? 나 원참 다 쓰러져가는 책방 주인이라 파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실 책방 사장님이 우리 월세 받는 이 건물 주인이신데 아마 오늘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날이 되시겠네요. 이런 원사를 발로 뻥 차시다니요. 암튼 저야 남의 집안일 참견 입장은 아니고 음식값만 받으면 되니까요. 얼른 결제하시고 가시죠. 할부도 괜찮습니다만. 예비 시모는 사장님이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놀랐고요. 아빠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말을 식당 사장님을 통해 듣게 되다니요. 게다가 저는 아빠가 이 건물에서 월세를 내시는 줄만 알았지 건물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니랑 형부도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만큼 놀란 눈치였습니다. 부모님은 식당 사장님이 뭐라고 하던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아마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신 거겠죠. 그때 예비 시모는 하라는 결제는 안 하고 나가려는 걸음을 돌리더니 바로 우리 가족 앞으로 다시 걸어왔습니다. 저는 사람 태세 전환이 그렇게나 빠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예비 시모는 조금 전까지 우리 집안을 비렁뱅이 취급하더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아빠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기 제가 조금 전에 결례가 많았죠. 이 일을 어쩜 좋을까요? 제가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큰 실수를 했는가 봐요. 식당 사장님 하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다시 애들 결혼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뭐뜨래? 다들 자리 도로 앉지 않고. 그랬더니 또 예비 시모 말을 듣는 남자친구 놈과 시부를 보며 이게 무슨 시트콤 같은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차갑게 대꾸하셨습니다. 사과는 못 받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책방 주인이라 파혼하겠다고 하신 게 바로 10분 전 아닌가요? 우리는 더 할 말 없습니다. 건물주라니까 혼사 놓치기 아까우신가 본데 댁 같은 집에 나는 우리 금쪽 같은 딸 줄 생각 없습니다.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결혼 당사자인 저도 마지막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이제 다시는 서로 볼 일 없으니 아줌마가 맞겠네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엄마는 아줌마 아들 만나는 동안 결혼은 다시 생각하라고 반대하셨어요. 외동에다가 착해 빠진 게 나중에 좋기만 하지 않다고요. 그래도 사람이 착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오늘 보니까 아줌마뿐만 아니라 아들이 너무 별로라서 제 인생을 걸 수가 없겠네요. 저도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시죠. 나머지 정리는 당사자 둘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신같이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빠네 어머니가 파혼 얘기 먼저 꺼내신 거 똑똑히 들었으니 알지? 우리 아빠가 건물주라고 바로 태도 변하는 모습 보니까 이 결혼은 더 아니다 싶다. 우리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말자. 진짜 오늘 일은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 이렇게 헤어질 일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사과하시는데 일단 오늘은 이쯤 하고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될까? 그때 우리 부모님과 언니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나가자고 했습니다. 뭐하니? 빨리 가자. 여기 더 있다가는 더 못 볼 꼴만 보겠구나. 그러게 너도 엄마 말 처음부터 생각해보지 그랬어. 어서 가자. 아빠는 나가면서 예비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산은 각자 하시는 걸로 하죠. 파혼한 마당에 우리 쪽에서 대접하는 건 아닌 듯하네요. 그럼. 우르르 우리 식구가 나가는데 어머니는 다급하셨나 봅니다. 아빠를 붙잡기까지 하면서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더라고요. 엄마는 예비 시모 손을 아빠 팔에서 떼어내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빠는 식당 비용을 절반만 계산하고 나오셨어요. 저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고요. 나중에 아빠에게 들으니까 남자친구가 카드로 계산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원망하면서 언성까지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화를 내거나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엄마 때문에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 점은 안타까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자기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한 아마 저 말고 다른 여자와도 결혼이 쉽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사귀면서 착하고 다정한 그 사람 성격만 안다고 생각했지 이면에 어머니에게 휘둘리는 면이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어보러 예약한 웨딩숍만 취소했으니 금전적인 손해는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죠. 저는 결혼 비용으로 쓰려던 돈으로 마음 상한 우리 가족들과 이번 일을 잊기 위해 가족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상견례 이후 남자친구가 회사로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어요. 자기 엄마가 무조건 사과하라고 했다면서 결혼할 때 집이고 뭐고 다 해준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질 고약한 시모 만나 마음고생할 뻔한 결혼을 피한 게 중요하죠. 우리 집에 와서도 사과했지만 저는 사과는 받겠다 하고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당분간 우리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하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아픈 상처를 겪긴 했지만 인생에 있어 결혼이 다는 아니니까요. 이깟 파혼이 뭐라고요. 살면서 더한 일 겪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맞죠? 이런 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